이전에 이제 그 차관님이 기조연설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KT에서 쭉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실제 현장에 필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했고 실제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모습이 올해 보이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사례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두 군데는 좋고 저희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메가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앤 데이터에 또 힘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스형 서비스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크게 비즈니스 필러를 3개 가지고 있고요. 저는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저는 한 5년 됐습니다. 5년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하고 AI만 이제 진행을 해왔고요. 오늘 아젠다는 일단은 민주화 대중화 생성형 AI가 이런 시점에 돌아섰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필드에서 느꼈던 24년의 트렌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한 몇 개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성형 AI의 대중화, 민중화, 민주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보면 생성형 AI를 데이터 관점에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정의를 해보면 좀 달라요. 생성형 AI는 데이터에서 어떤 가공품의 표현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서 오리지널 데이터와 유사성을 유지합니다. 이러면서 독창적인 아티팩트를 만듭니다. 따라서 학습한 데이터를 공일하게 제공하진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해보셨겠지만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하질 않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뒤에 사례를 설명드릴 때 어떤 제약점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 언젠가는 극복되리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민주화라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특정 어떤 부서나 특정 사람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접근성이 이제 열려져서 모든 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어장표 이제 몇 장 사용했는데 일단 23년도에 5% 미만으로 생성형 AI가 활용됐다고 해요. 근데 26년까지는 80% 이상이 기업에서 쓴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큰 웨이브가 있었어요. 인터넷이 있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데브옵스가 있었고, 뭐 애자일이 있었고. 이건 뭐냐면 어떤 기술 요소의 발전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가 이제 온다. 그 원년이 올해다. 실제 필드에서는 그걸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뭐 사용자들은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이제 생산성이 향상되겠고 기술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어떤 특정 기업에서 제공하는 부분하고 오픈소스 결합되면서 당연히 발전될 거고요. 이것들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발전이 될 거고 이런 뭐 좋은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밸런스가 유지되는 레귤레이션이 나와야 되고 어떤 셀프 거버넌스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성 얘기하는데 생산성이 기존에 이제 챗GPT 나오고 22년 11월에 나오고 해서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 단계는 넘었어요. 호기심은 넘어갔고 실제 하다 보니까 기업 내부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그 프로세스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단계로 기업들은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크포스에 대한 이제 생산성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체 기업의 비즈니스의 프로세스에 데이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AI가 생성형 AI가 특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회사에서 아시겠지만 섀도우 IT라는 게 있어요. 섀도우 IT가 얼마 전에 또 이슈도 됐었죠. 뭐 전자에서 뭐 회의록을 올리고 뭐 이런 부분들. 섀도우 IT 정의해 보면 일단 회사에서 관리되지 않은 프로세스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섀도우 IT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회의록을 정리해서 뭐 한다든지 뭐 기업에서는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놓잖아요. 막아놓기 때문에 개인 메일로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관망하는 상태예요. 알고는 있지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섀도우 IT에 대한 부분은 문화적 수준이 변하기 때문에 그냥
제약만 하고 부작용을 해서 그 위험을 그냥 우리는 안 할래 이런 거 방향이 있을 수 있고요. 순장역은 비즈니스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순장역 쪽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비즈니스 혁신은 가는데 어떤 거버넌스가 깨지거나 약간 이런 문제가 있고, 암묵적인 위험을 계속 우리는 리스크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실제 혁신 부분이랑은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도 쓰고 있어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저도 사실은 쓰고 있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챗GPT 4.0 최근에 나온 거 뭐 클라우드 3.0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묶어주는 플랫폼 아시죠? 맥스 AI라고. 맥스 AI에 가입을 하시면 뭐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maxai.me예요. me. 거기 보면 뭐 클라우드도 사용할 수 있고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뭐 챗GPT, 뭐 제미나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적절한 답변을 최선으로 해주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걸 사용하다 보면 LLM 자체도 바이어스가 있어요. 똑같은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우파적인 성격, 약간 좌파적인 성격, 경제적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것을 본인들이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밸런스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24년도 이 부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기술 문화적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면 관망에서 관리로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임직원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수면 위로 올려야 돼요. 수면 위로 올리려면 조직 차원의 수용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사 데이터와 이제 연결,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에 관련된 데이터들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 기존에 비정형 데이터들은 많이 해봤어요. 문서 가지고 하는 것들 이제 정형 데이터로 이제 옮겨지잖아요. 아까 이제 기존설에서 나왔지만 그러면서 이제 거버넌스가 중요해지고 메타데이터나 카탈로그가 중요해지고 하는 부분들, 연결하는 부분들. 그리고 챗GPT 나오면서 막 모든 게 바뀔 것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작은 성공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한 다음에 그것들이 확산돼 나가는 방향으로 관리 전환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4년 원년도로 하잖아요. 원년도로 한다는 게 저희도 느낀 게 뭐냐면, 작년에 굉장히 많은 POC를 했어요. 다 공짜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로컬 모델을 썼었고, 근데 지금 시점에 보면 한글 모델에 대한 거는 더 이상 해자가 될 수 없어요.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고, 최근에 나온 클라우드 3.0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논리적 추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회사 보통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출산휴가가 있어요. 출산휴가가 있는데 출산휴가가 출산 전후 기준으로 해서 90일이 주어져요. 근데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출산 전에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며칠이 가능할까요? 맥스가 45일이에요. 근데 이걸 질문을 해요. 제가 출산 전에 46일 출산휴가 쓸 수 있니? 그러면 대부분 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최근에 나온 모델들은 이러이러한 규정 때문에 최대 44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줘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문화적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작은 성공,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면서 내재화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생성형 AI가 이번에 가잖아요. 이제 23년도 변화되면 최고의 LLM보다는 최적의 LLM, 우리 회사에 맞는 거. LLM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뭐 실제 뭐 답변을 해주는 애, 뭐 말해주는 애, 뭐 그다음에 뭐 인베딩 하는 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 뭐 맥킨지나 KPMG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이 굉장한 트렌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요거는 저희가 느꼈던 부분이에요. 일단 응용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역량 확보 어려워요. 당연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축한다, 구매한다, 되게 사스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GPT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근데 뭐 서브스크립션 100만 원 실제 써보면 모델 차이나 이런 거 느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부분 때문에 안 갈 수 없어요. 근데 신뢰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갈 거냐, 뒤에 사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적용 업무 다 좋은데 어디다 적용하지? 이건 사실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혁명이나 혁신 같은 거는 뭐 어디서 나오냐면 불편함에서 나오거든요. 저희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가 되게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uncomfortable이에요. 이제 불편함을 개선하면 그게 이제 혁신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 업무 영역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데이터 보호하고 효과적인 비용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기업 데이터의 접근성을 개선하자라고 주제는 잡으세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 뽐나게 요번에 적용하는데 다른 기업들 안 하는 거 뭔가 쌈박한 거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없어요. 예. 없고 작은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무부서에 권한과 책임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뭐 지주사 차원에서 전사적인 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요건을 모아서 한 내년 하반기쯤에 뭐 시작하겠다. 이렇게 핸들링이 걸리는 데가 있어요. 사실 되게 조금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24년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되게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업에 적용한 케이스들이에요. 일단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집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현업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실 때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SQL을 생성하는 부분들. 저희도 이제 작년 초에는 굉장히 어려운 모델로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쉽게 나오더라고요. 생산성에 향상이 될 수 있고요. 상품 추천이나 검색 부분들 뒤에 예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영업일지나 보고서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 검색. 다행히 저희랑 이제 비즈니스를 했던 고객사께서 어젠가 그저께 이제 미디어상에 이제 내주셨어요. 생산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표적인 챗봇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문서 생성하는 부분들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류. 기존에 이제 어떤 시나리오 베이스로 리뷰 같은 거를 쭉 분류하잖아요. 근데 그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걸 안 타는 것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성형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례 보여드릴게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한 10년치의 영업일지가 있었어요. 영업일지가 있었는데 이제 문서화되어 있고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내용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쭉 적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10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찾기도 어렵고 그 내용도 방대하고 요약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성형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모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일반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내부 모드. 헐루시네이션이 일반 모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LLM 자체가 제너럴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회사 모드로 딱 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 일지 내에서만 답변을 줘요. 물론 제약은 좀 있죠.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이제 쓸 수 있게끔 작은 영역이지만 적용해서 이제 비즈니스 생산성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규정집이나 이런 거. 이건 저희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에도 적용을 한 건데 HR에 문서가 되게 많아요. 취업 규칙이나 등등등등 있는 것들. 그것들 이제 그 HR에서 보통 문의하잖아요. 무슨 챗봇 형식으로 이제 문의하는데 뭐 2시간 이내에 답변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 휴먼이 그걸 가지고 찾아가지고 답변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 쉽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생성형 AI를 흉내와 학습을 내는 거고 오리지널 이미지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예제인데 뭐냐면 이커머스에서 이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키워드로 검색해요. 무슨 뭐 사과, 배, 뭐 등등등 뭐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자연어로 바꿉니다. 자연어로 바꾸고 자연어로 바꿔서 이제 답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천도 심지어 해줘요. 이것들은 이제 기존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에 태그가 붙어 있고 디스크립션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닥스훈트를 키우고 있는데 상품에는 닥스훈트 사료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일부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반려견에 대한 사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LLM 자체가 닥스훈트, 뭐 푸들, 뭐 세파트 이런 것들을 반려견으로 인식을 하고 그거에 맞는 사료를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디스크립션하고 상품이 왜 추천됐는지 왜 좋은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데 저희가 조금 욕심을 부려봤어요. 그러면 닥스훈트로 칠 때는 닥스훈트가 이렇게 나오고 그 사료 상품이 나와서 정말 애절하게 먹고 싶은 이미지를 같이 해주면 어떨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닥스훈트는 어떻게든 모습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제품이 있잖아요. 제품이 예를 들어서 뭐 우유도 있고 요구르트도 있고 뭐 운동화도 있고 했는데 똑같이 만들질 않아요.
그런 게 약간 이미지에 이제 제약 사항이 있어서 근데 뭐 하반기나 뭐 내년에는 또 그런 것도 개선돼서 나오겠죠. 이제 이런 이제 현장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사례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도 센터 저희 100명 정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제 24년도 사업 계획을 할 때 물어봐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섀도우 IT인데 어떤 전략 방향성이 좋냐 이렇게 쭉 물어보아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갖는 결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일단 생성형 AI 쪽에 어떤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걸어갈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생성형 AI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고 가는 짐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가기 위한 도구이지 이게 막 너무 힘든 규제와 이런 것들 적절한 균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요런 이제 필드 내용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퍼링을 요 부스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만들어 놨고요. 저희 자료는 저기 앞에 부스에도 있지만 별도로 이제 QR 코드로 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 세션 끝나고 나서 부스에서 QR로 하면 이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실제 아까 되게 좋은 기조연설하고 실제 필드에서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올해 와서 계속 접하게 됐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에 넓혀 나가자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24년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세션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